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서울경찰청 대손진리의 영화 관계자와 오원복 모텔 유인 논란 사건 현장 검증. 네, 이 현장 검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 모텔, 종로 3가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제 현장 검증이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저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네, 또 임원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관 3명, 네, 3명이 보는 가운데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텔에 이제 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검증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네,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단톡방에다가 이런 녹취록을 올렸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녹취록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짜봐야 똥밖에 안 나오는 새끼인데, 저 새끼가. 솔직히 말 무슨 말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려고. 저 도망갈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아니, 내 볼 때는 만나주지도 아니, 않을 거예요. 이제 지하고 저래 되면 내가 김태훈 감독이나 정인태 씨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다 연결되고 이러니까 그분 내고 있을 거구만은. 지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잖아. 내가 원래 처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이, 나쁜 놈의 새끼. 아주 내가. 내가 막, 김태훈 감독이 저거를 뭐 어디 호텔로 데리고 가려고 해를 뭐 그치 항상 그 원복이 얘기가. 네, 뭐 호텔 얘기 나오고 뭐 회의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횟집, 네, 종로 3가의 그 횟집에서부터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고, 네, 거기서 이제 걸어가서 어떻게 이제 이 모텔까지 이 논란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된 겁니다. 네, 일단은 오은복 선생님이 이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단둘이 만나자 그랬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만났거든요. 항상 여러 사람이 만났는데 단둘이 만나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인태, 저죠. 네, 그래서 저랑 또 다른 이 종대업 분들한테는 비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둘이 만났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2024년 3월 22일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전날, 네, 그 전날 단둘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원복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중대한 얘기가 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뭐 이제 허경영에 대해서 중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그리고 막 이제 기자회견하고 하니까 뭔가 중대한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이 오은복 선생님 얘기는 네, 이런 겁니다. 오늘은 뭐 둘이 있고 싶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다 이제 그 고소장 뭐 진술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뭐 저도 이제 참고인 진술을 했어요. 종대협의 한 분도 또 그 참고인 진술을 했는데, 뭐 경찰 수사관이 많은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있는 사실 그대로만, 뭐 우리는 덧붙일 이유가 없으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오원복 선생님의 이제 주장에 의해서, 네, 요구에 의해서 현장 검증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현장 검증. 네, 그리고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네, 이자는 계속 이제 이런 녹취록을 계속 올려가지고 또 이제 이게 2차 가해다 이런 논란이 이제 터진 거예요. 아이고, 미친년. 아이고, 미친. 밥을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그거 완전히 그 그런 미친. 인간들인데 그 말을 조작해가 그런 말 하는 것도 추리가 남지. 아이고, 미친년. 아니, 내가 이게 장애인한테 이렇게 막 욕하는 거는요, 장애인 모욕,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아주 엄격하게 심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장애인이라는 걸 알아요. 시각장애가 있는 거를. 왜냐하면 고소장에 그 장애인 진단서, 네, 그리고 병원에 그 검증서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 교수한테 안진숙 씨 왔길래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 말했습니다만은, 내가 그런 거는요, 내 안문에도 우선 내가
아랫도리가 말이 안 들어서 그런 년하고 못합니다. 에? 내가 그랬어요, 오히려. 다이아몬드를 한 축을 싣고 와서 한 번 하자 그래도 내가 아랫도리가 말이, 나는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젊을 때부터 내가 동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말도 한번 했어요, 내가. 그 제비족이라는 새끼들은 어떻게 그 상대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생긴 것도 나이고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그게 서나? 난 난 지금도 궁금해요. 그런 새끼들은. 어떻게 그게 서서 거기를 사느냐? 돈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 또 김태원 씨가 뭐 그거 되고 이러면 해결이 되고 지 땅 그게 뭐 해결이 되고 이러면은 뭐 300억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아이고, 미친 개쌍년. 아이고, 인연이 새벽 2시고 3시고 전화가 한 번씩 붙들면 2시간, 3시간도 좋고, 나의 영원한 보수 감독님. 이게 입에 붙은 년이에요. 완전히 인연이 사기꾼 년이야. 인연이 그래 놓고 한순간에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저 흑인이 쪽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것도 없는 말을 꿈에 대 가지고 근데 그 땅은 그거 계약을 하긴 했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대단.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연이 이 연놈들이 두 연놈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그래가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짤방을 보면은 본인이 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하고, 네, 그리고 그 비서실장, 네, 그리고 이 허경영, 이 당에서 국회의원 출마했던 정공명 씨, 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주 다채롭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네,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저는. 뭔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네, 실체를 알고 나서는 깜짝 놀란 거죠. 네, 이럴 수 있구나. 네, 이럴 수 있구나.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진실은 이제 두 명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있었던 상황.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는 내가 기자회견을 열심히 또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화가 났었죠. 네, 화가 나가지고 막 제가 이거를 막 추궁했던 적도 막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많이 또 갈라지고, 네, 이 아픔을 겪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의 이제 현장 검증을 전개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골목을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갔다라는 거,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갔고, 네, 그러면서 이 오원복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이게 이제 명함 이런 게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티켓을 찾는데, 네, 이 KTX 티켓 찾는 것도 굉장히 막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고통인데,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저 앞이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이쪽으로 쭉 가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혀 있었다.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네,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걸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네, 이자도 이제 할 얘기가 있겠죠. 네, 그 아마 경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고, 저도 예전에 양쪽의 그 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방송을 했습니다. 네,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얘기도 했고, 자기는 이제 커피 마시러 이쪽으로 쭉 가면은 무슨 커피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온 거고, 오원목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 네, 꺾어서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다, 느낌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뒷걸음 쳐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모텔이구나, 이런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전 이런 데 안 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맥주나 한잔 사드리겠다. 그러면서 그 순간 아주 난처한 상황을 모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는 일로 그냥 쭉 가가지고 저기 뒤에 카페가 있다, 글로 가려고 했다. 근데 오원복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쭉 가다가 일로 꺾었다라는 거죠. 이런 현장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을 제가 이제 그 참고인 진술할 때 이거를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특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를 여기 내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이걸 어떻게 특정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는 여기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뒤에 무슨 카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게 이제 2024년 3월 달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오원복 선생님하고 이제 다 갈라서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갈라서고,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15일에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별을 선언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원복 선생님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분하고 여기 현장을 그때 11월인가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 정도 11월 경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여기가 어디쯤이었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여기를 지목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특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리고 뭐 내가 고소사주를 했다, 없는 일, 무고사주를 했다 이렇게 막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그 당시에 내가 그 당시에 막 고소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오원목 선생님이 2024년 3월에. 근데 내가 말렸죠. 허경영과 지금 기자회견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인데 여기 고소하게 되면은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말렸어요 제가. 그리고 한 분은 또 특수폭행을 당했어요. 고소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렸어요 제가. 그러지 말아달라. 근데 나중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 특수폭행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건은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심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수사심의에서 이제 요청한다라는 거죠. 피해자. 네, 그리고 지금 대질신문을 요청하는데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가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대질신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도리어 해달라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 근데 그것도 또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권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는 도리어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피해자는 도리어 해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문제로 수사할 때, 유사한 문제로 수사할 때도 그때도 보게 되면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하루 전날에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가 이 대질신문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안 나와버립니다. 저하고의 대질신문도 그때 깨버렸어요. 그래 대질신문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법정에서 만나게 된 건데 5개 재판에서 9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고 7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죠. 7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또 3개 혐의는 지금 약식 기소가 된 상황이죠. 10개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그런 범죄 혐의들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진실 규명이 되겠죠. 네, 진실 규명이 명확하게 된다. 뭐 저는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입장에서도 내가 방송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그자가 상임 대표이었기 때문에 그 편에 서서 막 내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시각 장애가 있으시니까 뭔가 좀 잘못 보신 건 아닐까, 서로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자를 겪다 보니까 이자가 거짓말 이렇게 잘하는 자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을 다시 이제 다 조사를 해본 거죠. 제가 조사를 하면서 녹취록 다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짤방 만들고 그래서 법정 자료로 쓸 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주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장경태 할 때 보니까 그 뭐 장경태하고 그 피해 여성 그리고 수사관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가지고 함께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